알래스카로 가보겠습니다. 알래스카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은 하원 선거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알래스카의 연방 하원 의원 딱 한 자리입니다. 알래스카는. 이게 지난번에 저희가 특별 보궐선거 때문에 한번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죠. 단 영이라는 공화당 의원이 49년 동안 이 자리에 연방 하원 의원을 해왔었습니다. 49년. 1973년부터 계속 연방 하원 의원을 한 사람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서거하셔서 올해 이제 별세하셨는데 그래서 공석이 됐고요. 그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민주당 사람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민주당 사람이 당선이 된 것이 50년 만에 당선이다 해가지고 크게 화제가 돼서 저희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알래스카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런데 이제 그것은 보궐선거고요. 임기가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11월 중간선거에서 또다시 이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당선되자마자 또 선거절에 또 튀어나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그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원이 이기게 된 그 사연, 어떻게 해서 공화당원들이 지게 됐는가, 여러 가지 원인 분석들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는 선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순위 선택 투표 제도라는 것이 이제 우선순위 투표라는 게 문제가 됐다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알래스카에 있는 공화당원들이 우편 투표를 허용해 주는 결정을 한 것이 또 하나의 패인이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지금 새롭게 또 보도가 나온 내용이 뭐냐면 공화당 내부가 결속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화당 내에서 표 갈라먹기 하다가 이렇게 됐다. 공화당 후보들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민주당 후보가 1등이 되는. 원래는 1등은 사라 페일린이었었고요. 2등이 민주당 후보였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 후보 이름이 메리 펠톨라인데 메리 펠톨라가 2등이었었고 3등이 또 공화당 후보 바로 이 사람인데요. 닉 베기치라는 인물입니다. 닉 베기치. 근데 이게 이제 순위 투표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한 명씩 빼내가면서 다시 순위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고 다시 계산하다 보니까 1, 2등이 바뀐 겁니다. 황당하죠. 근데 지금 11월 달에 중간선거에서 이 둘이 또다시 출마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결과가 또 반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이죠. 알래스카 퍼블릭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요. 사라 페일린과 닉 베기치는 11월 중간선거에 출마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나 이제 선거에서 그만두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중도 하차할 수 있는 그 마감 시한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제였습니다. 어제 마감 시간까지 이 둘 다 중도 하차하지 않고 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결국 11월 중간선거에 이번 보궐선거에서 나왔던 문제가 또다시 반복되게 됐다. 공화당 둘이 싸우는 동안에 민주당 의원이 당선되는 이러한 상황이 이제 우려가 된다는 것이죠. 지난번 보궐선거에서 쓴 패배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후보들이 전혀 깨달음을 얻지 못한 것이다. 이들은 또다시 11월 선거에서 메리 펠톨라를 상대하게 됐는데 이게 과연 이제 메리 펠톨라는 이제 현직 의원입니다. 이게 되겠는가? 알래스카 주지사이자 전 주지사이자 공화당 부통령 후보까지 했던 페일린이 펠톨라의 승리가 발표된 후에 3위를 차지했었던 이 닉 베기치를 상대로 내가 출마할 테니까 3등 했던 너는 빠져라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닉 베기치가 웃기고 있네. 전직 주지사에다가 부통령 후보까지 했던 사람이 과반수를 못 얻어가지고 그걸 못 이겼으면서 무슨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느냐? 난 나갈래. 이러고 나온 겁니다. 또 지금 상황이. 지금 이제 페일린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베기치 같은 경우에는 3번 출마해서 3번 다 졌다. 선거에서 이거죠. 아니 나올 때마다 지는 놈이 왜 계속 나와가지고 말썽을 일으키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베기치는 당신이 충분하게 이기지 못했으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좀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또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이노도 문제고 이 개인적인 욕심을 부리는 놈들도 문제고 도대체가 판세를 읽을 줄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정치인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라이노들의 뒷조정을 받고 있는 건지 약간 좀 갑갑하기 짝이 없다. 약간 이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페일린 후보를 지지한다고 이미 발표를 한 상태고요.
이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머커스키 의원, 리사 머커스키 의원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당할 때 찬성표를 던졌던 인물이어서 지금 이제 마가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지금 탄핵시켜야 될 대상, 그러니까 쫓아내야 될 대상으로 찍혀져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인물은 이제 켈리 치바카, 바로 이 인물인데, 근데 지난번 예비선거 때 이제 엘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공화당 다 섞어가지고 순위 투표제로 하니까 네, 1등하고 2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이 지금 이제 11월 경선에서 붙게 되는, 그래서 공화당 후보들끼리 붙는 연방 상원 선거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민주당한테 자리를 뺏기지는 않게 돼서 그나마 다행일 수는 있겠으나 공화당 입장에선. 그런데 지금 이제 말 그대로 공화당 내의 내분 상황을 지금 아주 극렬하게 보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지하는 치바카하고 그다음에 이 반 트럼프 진영, 기존의 그 공화당 기득권층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리사 머커스키 후보 측하고 이 격돌이 지금 저희가 예상이 된다. 지금 이제 댓글에서 성진원 님이 머커스키는 체니 못지않은 라이노 여우다라고 해주셨는데, 라이노인 거는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알래스카에서 쌓아왔던 머커스키의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상원에서 그동안 가져왔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머커스키 의원이 가지고 있는 힘이 체니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체니 같은 경우에는 위스콘신 공화당 자체가 체니를 아예 그냥 이렇게 공화당에서 이 사람은 쫓아내겠다라고 결의할 정도까지 갔었던, 공화당 내에서 체니에 대한 지지층이 뭐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근데 지금 머커스키 같은 경우는 얘기가 다릅니다. 이번에 예비 선거에서도 머커스키가 이겼습니다. 치바카보다 더 많이 나왔습니다, 표가.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엘라스카 선거는 좀 다르게 보고 있다. 저희가 조지아주를 한번 기억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도 13명의 후보들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했는데 그중에 7명만 되고 6명은 졌죠. 그러니까 공화당 기득권층한테 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 선거 같은 케이스였는데, 그러니까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의 이 비율이 어떤 주에서는 마가 유권자가 굉장히 많은 주가 있는 반면에 어떤 주에서는 거의 뭐 반반 수준으로 비등한 이런 주들이 있고, 어떤 주에서는 마가 유권자보다는 오히려 기득권층에 더 가까운 그런 보수주의자들이 더 많은 주도 있거든요. 주마다 다 다릅니다. 지금 엘라스카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반반 수준으로 이제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만만치 않게 기득권층의 결집력이 좀 커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왜냐하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엘라스카 주에 굉장히 이로운 정책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엘라스카 주민들이 반 트럼프 진영에 좀 더 표를 모아주고 있는 것인지 솔직히 저는 이해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다가 올려놓은 이 메시지를 보면은 조금 더 좀 갑갑해집니다. 뭐냐면은 매코넬을 지금 비판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미치 매코넬, one of the worst and most unpopular politicians in the U.S. 미국에서 가장 인기 없고, 그리고 또 가장 잘못된, worst, 나쁜 정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도 없이 급진좌파 민주당원들에게 녹색 뉴딜 가짜 인프라 법안으로 수조 달러를 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아메리카 레스큐 플랜이라든가 뭐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경우는 뭐 공화당이 다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거니까 조금 좀 저기 하지만은, 그 전에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사실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는데 지금
민주당 쪽하고 공화당 지도부가 야합하면서 통과시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쓴 돈이 3조 달러가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낸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이거죠. 싸움도 안 하고 급진좌파들의 그린 뉴딜, 녹색 뉴딜 가짜 인프라 법안에다가 서명해 준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공화당 상원 다수당 구축을 목표로 하는 독립 슈퍼팩인 상원 리더십 펀드가 후보들에 대해서 지출한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은 세넷 리더십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세넷 리더십 펀드는 상원 의원들, 현직 상원 의원들이 계속해서 상원 자리를 지켜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새롭게 상원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이 공화당 쪽에서 지지하는 상원 후보들이 상원에 입성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이러한 펀드입니다. 이 펀드가 굉장히 큰 자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자금 운영에 어떤 결정권 비스무리하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미치 매코넬이다. 왜냐하면 지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상원 원내대표니까 상원 리더십 펀드를 누구한테 지원해 줄 것이냐 하는데 아주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금 공화당 후보들끼리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 머커스키 쪽에다가 돈을 지금 대주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지지하는 치바카가 아니라 나를 탄핵시키려고 했던 머커스키한테 그 돈을 주고 있으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미치 매코넬이 네가 미치지 않고서 이럴 수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박빙의 승부에서 훌륭한 공화당 후보였던 켈리 치바카보다 좌파 알래스카의 증오자 리사 머커스키를 미는데 많은 기부자의 돈을 쓰고 있다라고 비난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가로치고 나온 말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 말이 아닌데 여기 보면 the only way he holds power. 그 돈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매코넬 입장에서는 유일하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내가 리더십 펀드 한 200만 불 보내줄게, 뭐 300만 불 보내줄게. 대신에 너 계속 상원 의원 되면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해줘.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애들 장난 같죠? 그런데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머커스키는 지난달 예비선거에서 45%의 득표율을 보였는데요. 그게 85,794표. 켈리 치바카는 38.6%, 그러니까 73,414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죠. 12,000표 차이나 났었고, 퍼센트로만 따져도 대략 뭐 한 7% 가까운, 이렇게 표 차이가 많이 나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걱정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이미 예비선거에서 지지율이 좀 차이가 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원에서 리더십 펀드를 다 머커스키 쪽에다가 지금 몰아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은 완전히 기운 운동장에서 지금 치바카가 싸우는 꼴밖에는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돼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아까 전해드렸던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끼리 싸우느라고 민주당한테 자리를 뺏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연방 상원 선거 이 싸움에서는 완전히 기울어 가지고 라이노들이 지금 이기게 된 뭐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 공격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슬슬 꺼내고 있는데 알래스카 주민들이 좀 정신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